자, C로 시작하는 네 번째 단어는 COSMETIC로 끝난 좀 길어 보이는 단어입니다. C 다음에 O가 Y 사운이 코우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S 다음에 M이 왔으니까 S가 되겠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바로 세 번째 단어인 코스모스의 시작과 똑같아요. 그러면 COS까지 보시면 코스가 되겠고요. 근데 요 뒤에가 다르네요. ME니까 매, TIC는 틱이 돼서요. 코스메틱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메틱을 좀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즈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 그대로 써드렸사오니 코스메틱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요,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네. 보통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할 때 보통 우리는 화장하다를요 코스메틱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메이크업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메이크업은 화장 또는 화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도구인 화장품을 코스메틱 또는 코스메틱스 에서 끝에 s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이 화장품의 뜻을 가진 코스메틱은요, 코스모스에서 온 것, 그 그리스어 코스모스에서 유래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우주라는 단어인 코스모스가 화장품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됐을까? 왜냐하면요, 코스모스는 원래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혼돈의 반대 개념, 질서 있는 체계 또는 조화를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요, 화장하기 전에는 질서가 없다 이겁니다. 보기가 굉장히 싫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질서 있게 바로잡아주는 방법, 그게 메이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가 되는 것을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화장은요,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질병이나 종교적 미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이나 몸을 치장하는 종교적인 목적, 또는 동물이나 강자로부터 보호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한 신체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정설이죠. 근데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메이크업입니다. 눈이 좀 작지만 눈이 더 커 보이게, 입술은 좀 더 밝게, 그리고 피부에 있는 잡티는 안 보이게. 네, 화장이라는 것은요, 코스모스라는 질서와 조화의 의미처럼 얼굴의 모습을 좀 더 조화롭게, 코스모스롭게 보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남자가 포기하고 돌아섰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화장한 얼굴을 지우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 전과 화장 후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네, 자신이 바라던 이상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간 그 어원이 어쨌든 요즘에는 화장을 뜻하는 말인 메이크업 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요. 코스메틱은 그 도구인 화장품이라고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여자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화장이, 메이크업이. 네, 남자들도 많이 합니다. 조금씩. 자, 어쨌든 코스메틱이라는 단어, 화장품의 뜻도 함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로 시작하는 다섯 번째 단어를 보시면 COCKROACH로 끝났습니다. C 다음에 O가 왔으니까 코우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K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CK는 쌍키읔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쌍키읔이 없사오니 그냥 하나의 키읔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OA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O와 A가 붙어 있으면 옛날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발음인데 O 다음에 A가 오면 오우로 읽는다 라는 규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O, A가 오면 보통 오우로 읽어요. A가 우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ROA까지 보시면 row라고 읽으셔야 되겠고요. CH는 취라고 읽는 발음이오니, 자, 따라 읽어볼까요? cockroach, cockroach. 천천히 읽으면 그렇고요. 미국 사람들의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쓰면은 C 다음에 O를 아 발음에 가깝게 내요. 그래서 cock 이러거든요. 보통 이제 come on 할 때도요, come on 이러지 come on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C, O를 아 발음에 가깝게 쓰다 보니까 한글로 cock이라고 써드린 거고요. 그냥 비슷하게 혀를 꼬부리는 발음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cockroach, cockroach. 네, 이러면 바퀴벌레라는 뜻입니다. 네, 자. 정말 싫죠. 워낙 병균을 많이 옮고 다니는 곤충이기 때문에, 네, 이 cockroach는 보자마자 꽉, 네,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벌레를 왜 바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 몸체에 흔들림 없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이 차나 수레바퀴와 같다고 해서 바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벌레라는 말이 뒤에 붙은 거는 차나 수레가 굴러가는 바퀴와 구별화해서 부르기 위해 벌레를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잘 아시죠? 미국의 그 모 대학 연구자들이 실험한 결과로는요, 이 미국의 바퀴벌레, 뭐 생김새가 좀 다르긴 한데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당 1.5m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요, 대략 1시간에 보통 5.47km를 가는 속도라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하잖아요. 그럼 1시간에 5km 정도로 갑니다. 그래도 안 느껴지신다고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 바퀴벌레의 경우는 초당 자기 몸 길이의 50배를 간다고 해요. 1초당 자기 몸 길이의 50배를 가니까 정말 빠른 겁니다. 상대적인 속도로 볼 때는 동물 중에서 치타가 제일 빠른데, 치타보다도 3배 정도 빠른 속도가 바로 이 바퀴벌레가 cockroach가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자, 어쨌든 네, 보기 싫으니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C로 시작하는 5번째 단어 cockroach였습니다. 자, 바퀴벌레에 이어서 cockroach에 이어서 6번째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는 communism입니다. 당연히 com은 com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un까지 보시게 되면 mune이 돼요. 그 다음에 ni는 ni, sm은 sm이 돼서요, 이 발음을 이렇게 읽어요. communism. 발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끊어서 보이시나요? 네,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붙여서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 읽어볼까요? communism은요, 공산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커뮤니즘의 앞에 있는 이 CO 발음 있잖아요. 네, co는요, 영어로 따지면 together, together. 왜 아이스크림 중에 together 많이 아실 거예요. 이 together의 의미가 함께라는 뜻인데, 앞에 이 co가 toge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함께 co라는 이 단어는 보통 공통, 보통, 평범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뮤니즘은 공산주의예요. 주의, 사상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생산도 하고 공동으로 공평하게 소비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이죠. 커뮤니즘이에요. 네, 그래서 함께, 함께 나눠 갖는, 원래 이제 이 뮤이라는 단어가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을 바로 커뮤니즘,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이 커뮤니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들은 독재 국가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좋은 말로 커뮤니즘 하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가 커뮤니즘이라면 그 반대말이 혹시 뭘까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네,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apitalism. 자, 읽어볼까요? capitalism. 자본주의가 바로 커뮤니즘의 반대말입니다. 왜 그 돈을 대출해주는 곳이라고 해서 무슨 캐피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캐피탈이라는 말이 여기서 끊어지거든요. capital까지, 여기까지. 네, 요게 캐피탈이라는 말이 자본, 자금, 기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캐피탈 이러면 돈을 대출해 주는 곳이죠. 그게 바로 자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ism이 붙어서 ism이 붙어버리면 그렇게 사회를 이제 이끌고 가야 된다. 사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돈으로 굴려야 된다. 네, 그런 이념이나 사상을 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뒤에 이즘이 붙으면 주의나 이렇게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뜻이 되고요. 네, 앞에 단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체계의 이름이 되겠죠. 자, 어쨌든 6번째 단어 커뮤니즘은 공산주의의 뜻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데 커뮤니즘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정부에서 걷어서 그걸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수업료를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공산주의 시스템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요. 캐피탈리즘에서 강제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뺏어서 물론 내시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공동적으로 배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 재난지원금을 준 것도 사실은 이 커뮤니즘의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만 이용하면 커뮤니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중국이나 북한 이런 나라들이 독재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 북한식, 러시아식 커뮤니즘은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섞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C로 시작하는 6번째 단어 커뮤니즘이었습니다. 자, C로 시작하는 7번째 단어 보고 계십니다. COMPLAX로 끝났어요. 그러면 C는 O 앞에 있으면 키읔 소리가 난다고 했사오니 네, 코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미음이 뒤에 붙어 있으니 합치면 콤이 됩니다. 그 다음에 P는 L 앞에 붙어서 네, 풀이 되겠고요. LEX는 렉스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어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컴플렉스. 네, 이 컴플렉스는 우리가 어느 때 쓰느냐 하면은요, 그 한국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컴플렉스를 써요. 그런데 원래 영어 단어는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가지고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컴플렉스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컴플렉스에 알고 계신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영어 표현에서는 아파트 복합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있는 건물들의 집합체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면 강박관념의 일종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든지 얇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머리카락에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는 그게 컴플렉스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이제 컴플렉스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증, 신경불안증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 같은 거를, 그런 사고나 행동을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요, 만약에 나는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어, 코에 컴플렉스가 있어, 난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서 그게 컴플렉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영어 단어는 복합 건물이라든지 어떤 기계나 물체, 그런 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네, 그런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서 결론 짓기 힘들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를 써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앞에서는 원래는 이제 나는 어디에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시고요.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셔야 돼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 난 머리카락만 보면 컴플렉스야,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don't like my hair. 나는 내 머리카락을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나는 뭐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my hair를.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나는 머리카락에 컴플렉스가 있어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간단하게 I don't like my hai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키에 대해서 나는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I don't like my height. 이게 키거든요. 키. 네, 이 가운데 있는 GH가 묵음 처리가 되죠. 나는 don't 뭐뭐하지 않습니다. like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my height. 네, 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난 내 키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난 내 키에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컴플렉스는 원래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업을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컴플렉스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바로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시죠, 그쵸? 네, 다른 과목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잉글리시만 보면 막 두드러기가 나, 이러신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같이 이렇게 시간 내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어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 단어로 나오게 되면 강박관념이라든지 강박적 사고방식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복합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네,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라든지 사물의 설계된 상태,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나는 컴플렉스가 있어 그러면요, 와우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놀라냐면 이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런 뜻으로 쓰이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였습니다.